皆さんどうもマコミです。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일본 취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일본 취업을 해보고 싶다,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취업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일본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본, 뭐라고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일본 취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일본 취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들어보면은 공통된 부분도 있고 물론 다른 점도 있고, 그다음 제 생각과 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런데 일본 취업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은 한국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에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도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최근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한국은 좀 취업률이 좀 안 좋은 상태죠. 취업이 좀 안 되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고, 일본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사람이 부족하다, 뭐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쉽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 활동 같은 거 하다가 뭐 취업이 잘 안 돼요. 일본 취업 쉽다는데 일본을 한번 가볼까? 전부터 일본 뭐 여행도 좋아했고 가봤을 때 좋았고, 일본 취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일본 취업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는 단어인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 가서 취업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취업을 하는 것이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 취업이 뭐 쉽다 어렵다, 혹은 뭐 급여가 어떻다, 뭐 일하는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한 노력 없이 일본에는 뭐 쉽게 취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 가면은 뭔가 환경이 확 달라지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본에 가면은 더 뭐 확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 취업은 쉽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이 지금 취업이 잘 된다,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다,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본 취업이 쉽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본어를 할 수 있을 때 얘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뭐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공부를 했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일본 취업을 준비해 볼까? 자, 그럼 일본어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취업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어가 되는 상황일 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를 봤을 때 일본 취업은 쉽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일본어를 한다는 자체,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업종에 따라서,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영어만 해도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최소 뭐 2급,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급은 정말 최소한으로,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능력시험 1급 정도의 레벨, 1급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레벨은 있어야 일본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뭐 생활할 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이라던가 워킹홀리데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죠. 당연히 못하니까 배우러 간다거나, 아니면 못해도 뭐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 취업이 쉽다라는 기준은 일본어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라는 언어, 여러분들 아마 공부해 보셔서 알 거예요. 어떤 하나의 언어를 회사에서 일할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의 레벨까지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가 완전 제로라면은 일단 그 각오, 일본어를 정말 회사에서 일할 정도의 비즈니스 레벨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거, 뭐 최소 1급 정도의 레벨,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원래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라가나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단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외국어 하나를 어느 정도까지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일본 취업이 쉽다라는 것은 일본어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봤을 때 일본 취업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이 취업이 쉽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어가 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제 생각,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르다고 느낀 것이, 한국은 약간 스펙,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뭐 인성 위주로 준비한다. 물론 뭐 모든 회사가 인성이 아니라 뭐 스킬도 보는 데도 있겠지만은 한국은 스펙 위주. 근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스펙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보통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토익,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죠? 토익 점수 뭐 공부해가지고 제출하고, 이게 뭐 당연한 어떤 상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했을 때는 토익을 쳐본 적도 없고, 전 지금까지 살면서 토익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를 제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대학교 다닐 때도 제 주변에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뭐 토익을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해서 토익을 준비한다고 이러지만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 제 친구가 한 10명이면은 토익 준비하는 기껏해야 뭐 한두 명? 그것도 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취업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뭐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지만,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딜 들어가야 되나요?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일본은 백지, 정말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 사람으로 이렇게 물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스킬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 룰 안에서, 회사의 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부딪히지 않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다른 사람들과 조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실은 두 군데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둘이 정말 극과 극이었었기 때문에 그 차이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일본에서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은 그렇게 스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떤 스킬 같은 걸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뭐 토익도 그랬지만은 한국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워드라든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를 뭐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걸 못한다 이러면은 이 사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일하면서 배워가는 뭐 이런 느낌? 파워포인트로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되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흰색 바탕에 글만 써서 낸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회사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도 뭐 일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취업 활동을 한참 했을 때 일본 IT 회사였는데, 일본 IT 회사면은 보통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를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 뭐 혹은 자격증 같은 게 있느냐, 이런 거를 보통은 보겠죠. 한국이라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자기 회사는 6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IT면 이과 계열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하겠죠. 근데 문과도 상관없다. 들어와라. 그러면 자기 회사는 6개월 동안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겠다.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도 가르칠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 중에서 일본어 잘하면은 일본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필수 사항이지 어떤 스킬로 인정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본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관련된 통역 업무라던가, 혹은 뭐 어떤 국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업무에 관련된 일이 아닌 경우, 혹은 뭐 서비스업, 호텔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뭐 한국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약간 또 플러스로 인정될 수 있죠. 근데 일본어를 잘하는 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본어를 잘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도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되는 거지, 일본어를 잘하는 게 메리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에요. 필수 사항.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어를 자신이 이제 공부해서 막 시간도 들여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2급을 따고 1급 따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일본어는 필수사항입니다. 스킬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플러스로 인정받는 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취업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뭔가 외로울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 혼자서 다 뭐든지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혼자 가서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일본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일본에 취업이 돼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뭐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워킹홀리데이라든가 뭐 유학생활을 하다가 취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다가 바로 이제 일본으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본 문화에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식사 부분가 있죠. 음식 같은 거에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생활 면에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있지만은 일본 생활에 대한 적응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정말 멘탈이 둘 중에 하나예요. 멘탈이 강해지거나 멘탈이 붕괴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뭐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뭐 유학을 간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저는 엄격하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일본 취업을 한다, 외국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1, 2년 하고 돌아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각오로 가시지 않을 거면은 한국에서 취업 안 되니까 일본이나 가볼까? 뭐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서는 굉장히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한테 일본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자, 일본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년, 1년 뒤에 연락이 또 오거나 이랬을 때 일본어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일본어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회화가 될 때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뭐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이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0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가시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뭐 가져간다거나 경력이 인정돼서 뭐 처음부터 좋은 급여를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약간 리셋되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한국에서 해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생활에서는 완전히 제로로 시작되는 경우,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 생활에 대한 경험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일본 회사에 대한 뭐 새로운 약간 문화도, 회사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0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런 각오가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 취업, 뭐 외국에 사는 거, 외국 생활 뭐 이런 거 도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지만은 이것이 자신한테 안 맞다 이랬을 때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그냥 한국 취업 안 되니까 일본 가야지, 뭐 일본 옛날부터 좀 좋아했으니까 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외국에서 취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이라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가고 싶은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